오늘 하루 만에 엔비디아가 17%, 브로드컴 13%, 쏙3 2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정말 역사적인 상승을 했었는데 호재가 있었습니다. 모겐 스탠리가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선정했고요. 최근에 매도세가 좋은 진입 지점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과도한 경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선정했고요. 그리고 낸시 펠로시, 엔비디아 투자자분들이 정신적 지주이자 어머니인 이분이 추가 매수를 했고요. 7월 30일자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매도하고 엔비디아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차이가 좀 있긴 있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후 마이너스 6% 떨어졌는데 실적 발표 하루 전에 매도를 했고요. 엔비디아를 매수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거의 하루 만에 16%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낸시 펠로시 이번에 타점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이번 주의 변동성이 점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FOMC가 있었는데 성황리로 끝났고요. 9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는 신호를 줬습니다. 최근에 고용 지표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서 만약에 더 안 좋아지면 9월 달에 즉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롬 파월이 나와서 기자들이 질문을 받았는데 역시 제롬 파월 나오면 주가가 오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자료를 공유해드렸는데 주식 그리고 채권은 FOMC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보면 FOMC 하는 날마다 5.9% 상승, 2.5, 1.4, 2.3, 0.5, 1.6% 모두 최근 FOMC마다 S&P가 상승했고요. 채권 금리도 매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채권 상승했고요. 오늘 나스닥이 2.6% 상승, S&P 1.5% 상승, 그리고 채권 금리가 쭉 떨어져서 TMF가 채권이 하루 만에 3%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 이제 120불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루 만에 100불에서 120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딱 100불 지탱해주고 이제 이평선 30인 120불까지 왔죠.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150불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투자 기관들이 목표가를 150불로 줬는데 요즘 다른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캐펙스가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뜻은 기업들 대부분이 AI 쪽으로 캐펙스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엔비디아로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블랙웰 AI 칩 사야 되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요즘 기술주들 실적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S&P를 보시면 반도체 쪽으로 진하게 상승했죠. 엔비디아 12.8, 브로드컴 11.9, AMD 4%, 퀄컴 8.3%.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떨어졌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죠. 왜냐하면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출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돼서 라는 얘기가 있는데 보시면 CAPEX, Capital Expenditure 2023년이랑 4년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가파르게 지출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매출을 보시면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하고 애프터장에서 7% 정도 상승했는데 510불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메타 어닝스 콜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캐펙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AI를 수익화하려면 연 단위로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에 AI를 투자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긴 있지만 AI에 투자한 거를 제대로 수익 창출하기 시작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구글이랑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구글이 얘기한 거랑 메타가 얘기한 거랑 둘 다 맞아 떨어집니다. AI 쪽으로 투자를 당장에 하고 있는데 그걸 수익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하지만 투자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뒤처지면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 승리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등등 이쪽 반도체들이 제일 수혜를 얻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쪽으로 많이 올랐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고용 지표들이 나옵니다. 실업률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여기 미국 실업률을 보시면 계속 오르고 있죠. 현재는 4.1%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낮은 수준이지만 상승하는 속도가 가파르고요. 하지만 오늘 FOMC에서 제롬 파월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 시장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고용 시장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 9월 달에 즉시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만큼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 차이가 다시 올라올 거고요.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된 상황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경기 침체에 들어갑니다. 1987년 때도 그랬고요. 2000년 때도 그랬고요. 역전하고 올라오면서 경기 침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역전되고 올라오면서 경기 침체. 2020년 코로나 때도 역전되고 올라오면서 경기 침체. 이번에도 역전을 크게 했죠. 보통 장단기 금리 역전이 크게 되면 크게 될수록 연착륙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역전을 하고 이제 올라오는 중이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경제 상황이 강하고요. GDP가 높고 고용시장이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줄어들고 있고 하지만 리스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속보로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지정학적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게 단기성 악재가 아니라 점점 리스크가 커지고 있긴 합니다. 계속 이런 헤드라인이 나오고 있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2인자 대입 사망 확인 발표. 최근에 이스라엘이 공습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란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 가격이 역사적 고점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중동에서 더 강범위한 갈등이 지정학적 이슈가 커지면서 금의 안전자산 매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스라엘이 이번 주 화요일 베이루트 공습에서 헤즈볼라의 최고 사령관을 죽였다라고 주장을 한 후 수요일 이른 아침 테헤란에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현재 공포 탐욕 지수가 50이 중립이고요. 풋콜 옵션 비중이 하방으로 보는 포지션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20 가까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좀 떨어지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빅스 변동성 지수가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직 실적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장 끝나고 아마존, 애플, 인텔 거장들이 남아있죠. 최근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지난주에는 구글 모두 자본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AI 쪽으로 투자를 하는데 자본이 많이 필요한 상태인데 당장에 monetize, 수익 창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대형 기술주 쪽으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쪽 섹터, 이 세미컨덕터 쪽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이 대형 기술주 섹터들은 부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이 올라가긴 어렵겠죠. 하지만 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쪽에서 지탱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상승도 못하고 하방도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잘 나오고 그리고 목요일 장 끝나고 인텔, 아마존, 애플 이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를 잘 내준다면 그 염려거리를 좀 완화시키면서 전체적인 증시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들 목요일 장에 생중계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요약, 최근에 실적 발표를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공통점은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AI 설비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캐펙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대형주들에서 돈이 빠지고 있습니다. 당장의 AI 쪽으로 수익화를 못하고 있으면 이 대형주들에서 계속 빠지고 반도체 쪽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증시가 상승하기도 어렵고 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횡보 구간에 갇힐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지정학적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원유 가격도 워낙 떨어져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에너지 가격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FOMC에서 제롬 파월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지만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줬고요. 이번
이번 주 금요일에 실업률 지표가 나옵니다. 현재 4.1%고요.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건 좋은 거지만 경기 둔화를 동반하는 거면 증시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고려해 봤을 때 조심스럽게 상승을 볼 수 있지만 지정학적 이슈들이 점점 둔화되고 경기가 여전히 강하게 나온다면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요. 하지만 당장 현재의 상황은 아직 변동성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아마 8월 말까지 계속 이 변동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번 주가 변동성의 최고점이고 다음 주도 변동성이 높긴 하지만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이번 주보다는 좀 안정적인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2주 뒤에는 CPI가 나오고 그리고 8월 말에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초까지는 높은 변동성을 감당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모든 악재를 고려하고도 상승을 보는 게 맞긴 하지만 조심은 해야 됩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멤버십 가격이 25불인데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 멤버십 라이브 방송에서 종목 진단해드리고 시황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정보가 올라오고 소통하실 수 있는 멤버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멤버십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퀄리티 있는 정보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